안녕하세요. 두 아이 엄마 성형외과 전문의 다구초 고원장TV의 고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더 해빙의 작가님 홍주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해빙의 공저자 2명 중에 하나인 홍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는데 실상 이렇게 홍 작가님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렇게 해빙의 마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렵게 자리해 주셨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늘 또 재밌는 얘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감사하다. 네. 이제 해빙이 이제 주제나 이런 면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또 이 일견은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운명학이라든가 이런 단어만 들어도 약간은 이거는 이제 미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배제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장 현실적인 기자 생활을 하셨던 우리 홍 작가님께서 경험과 더불어서 이걸 같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좋은 메시지를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해주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저희 책이 운명학 책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서연 선생님께서 운명학을 굉장히 깊이 공부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책을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자 생활을 하면서 이서연 선생님 인터뷰를 처음에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그만큼 선생님 만났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한 8년 이상 했을 때였었어요.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책을 쓰신 상황이었어서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있었는데, 진짜 엄청난 분이 계시다고 저한테. 그래서 쭉 이력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이때까지 만난 분 중에 이렇게 내공이 요즘 말로 후덜덜한 분은 처음 봤다.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이 사실 그렇게 막 열광해서 말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되게 시니컬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봐가지고 조금 비관적으로 사람을 보는 타입인데 저렇게 막 흥분할 정도의 분이면 어떤 분일까 싶어서 이제 저는 알아봐가지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인터뷰가 됐는데 선생님은 딱 저희 이제 회사에서 만났을 때 딱 들어오시는데 약간 좀 무협지 느낌. 무협지에서 이렇게 뭔가 굉장한 대가가 나왔을 때 내공이 뒤로 샥 이렇게 뭔가 아우라가 나오는 그 느낌이 느껴졌어요, 책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책 설명 드렸을 때도 이렇게 무림고수,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고수의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저는 완전히 막 통했다고. 책을 읽으면서 이게 홍 작가님이 쓰시는 문체가 화려하지가 않은데 되게 담백하게 와닿거든요. 근데 딱 그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고수를 만났구나. 근데 이게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기업인들도 취재를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약간 아우라 자체가 좀 내공이 확 느껴지는 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인데도. 그죠? 저보다도 훨씬 젊으시고 한데도 그때 선생님이 20대였어요, 심지어. 근데도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남다른 안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약간 굉장히 좀 대단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대화를 했잖아요, 선생님하고. 근데 질문을 하나를 하면은 길지 않은 답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심도가 깊은 답을 해주시고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그때 꽤 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분은 처음 만났다는 느낌이 있었고 약간 좀 사실 또 그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유학 이제 고민할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쭤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인터뷰 끝나고. 근데 그냥 좋은 말씀도 들었었고 해가지고 좀 그 충격적인 경험이 이제 오늘날 귀인을 만나게 저를 이렇게 이끈 게 아닌가 돌아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 책을 읽으면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게 될 궁금증이 실천 방법이랑은 사실 책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트를 쓰는 법부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빙 후의 변화가 이제 책을 쓴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변화가 있는지가 아마 제일 궁금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서윤 작가님에 대한 또 개인적인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해빙을 하면서 느낀 변화는 그냥 인생이 그냥 바닥부터 위까지 다 뒤집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땐 비슷할 수는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어차피 애 키우고 뭐 일하고 비슷한데 사고방식이나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게 렌즈를 저희 책에서도 이제 선생님 말씀이 없음의 렌즈에서 있음의 렌즈를 바꿨기라고 그리고 하시고, 처음에 시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제가 범위를 넓혀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좀 집에서 받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건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어 가지고 옛날에 어려운 유교 거치면서, 그래서 항상 이제 없을 때를 대비하라는 걸 제가 주입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이제 그 해빙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뒤집히면서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약간 개안한 느낌이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접근도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나는 돈이 되면 항상 불편하고 좀 무섭고 통장에 봤을 때 돈이 쑥 빠져나가면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좀 돈이랑은 약간 좀 전 무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도 썼지만 저희 아버지가 돈은 두려워야 할 대상이다. 사람은 돈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항상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그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해빙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몇십 년을 그 방식에 살아왔는데 빠른 시간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게 정말 그냥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죠. 이게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제가 책을 썼지만 몇 달 만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시작은 돈이었고, 그 다음에 저의 커리어나 저의 일, 또 나머지 이제 모든 세상을 대한 자세가 완전히 그냥 미국말로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이란 말인데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현듯 지나갈 때 내 행복했던 기억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우리가 해빙하고 있었던 시간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내가 해빙을 하고 있을 때 꿈 깨라, 정신 차려라는 말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현실이 무서울 줄 모르고 산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고 싶은 걸 본다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성향을 억지로 해빙에서 안 해빙인 쪽으로 바꿔보는 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사회적인 압박 아니었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정관념을 깨는 게 책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주입을 많이 하는 거,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 해빙이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인데 우리가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압박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좀 억누르고 살아야지 겸양 있는 사람이 그것도 문화적인 약간 그런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마냥 좋아하고 있을 때 푼술 같아 보이고.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이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해빙의 정말 깊은 뜻까지 다 이해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좀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말하는 안일한 게으름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지금 뭐 좋아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그런 게으름이나 자기 합리화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오히려 저는 해빙을 하면서 일도 훨씬 열심히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충실을 하는 거니까 그 순간에 열심히 일을 집중해서 하면서 거기서 또 기쁨을 느끼고 훨씬 더 그 현재를 산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전보다 일에 대해서 느끼는 뭐 기쁨이나 뭐 즐거움 훨씬 더 커졌어요. 더 집중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을 사는 느낌이 돈에서 확장해서 인생 전반으로 퍼지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왜냐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흔한 감사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책을
보시면은 제가 표시한 것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좀 다른 책하고의 차별성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코펠시의 핑크렌즈라든지 아니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해석과 걸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약간 좀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해빙은 뭔가 조금 더 심플하고 순간순간에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 못했던 거기다 이 책에서 정말 친절하게 불안해도 괜찮다고 방향만 그 부분 맞으면 너무 좋죠. 저도 자주 읽어봐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하고 이럴 때는 그냥 언제 읽어도 저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선생님의 따스한 약간 손길이 느껴지는. 맞아요. 근데 또 저희 책이 이제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책이 이제 해외에 먼저 나갔잖아요. 굉장히 새롭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플한 동시에 굉장히 심오하고 접근법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새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게 특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해빙에 대한 돈을 쓰면서 감정을 느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다고 하셨고 아마 선생님 배경이 이제 동서양의 화상을 다 망라하셔서 공부를 깊게 하시고 연구를 하셨고 또 그만큼 직관이나 통찰을 10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인생을 바꿀 그런 메시지다라는 평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그 해빙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쉽게 흘러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선생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엄청나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느끼는 얘기를 나중에는 진짜 고정관념을 탈출하고 이제 매트릭스 탈출하는 얘기까지 전개를 하시는 그 저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적었을 뿐이지 그 말씀의 흐름을 제가 뭘 방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진정한 대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쉬운 풀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만 굉장히 오래 했는데 좀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다면 인생에서 그게 아마 해빙은 한 다음에 제 인생에 퀀텀 점프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많은 걸 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송구하고 또 좀 영광스럽고 좀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이 책을 본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선생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좀 보람도 느껴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말이 간단하게 있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내가 있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말을 정원처럼 내리려고 했을 때는 그 말 한마디에 과학과 역사 그 외에 많은 학문들이 들어가서 진리로 다가올 때 그게 한마디에 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원이 한 장 한 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어떤 문장을 하나를 봐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선생님 말씀은 생각할 게 또 있고 제가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떤 날은 굉장히 새롭게 느껴요. 저도 가끔 이제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해빙을 다시. 제가 쓴 책이지만 선생님 말씀이 어떤 날은 불안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때 굉장히 울림으로 오는 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해빙을 먼저 미국의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먼저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 문을 어떻게 두드릴 수가 있었는지. 그냥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자체가 없간 해빙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제가 이제 약간 기자 정신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의 엄청난 메시지면은 해외에 반드시 통한다라는 좀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반드시 통한다라고 했었고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은 책을 내기에 앞서서 회사를 간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새가 없었어요. 미국은 출판 에이전트가 있어서 출판사랑 저자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막 검색하니까 이제 한 탑 10 정도 출판 에이전트 이메일이나 뭐 회사 주소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기획안을 써가지고 메일을 보낸 다음에 기다렸는데 굉장히 빨리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저희랑 계약을 한 에이전트가 탑 클래스 에이전트고 오바마를 처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사람을 회사에 소개한 굉장히 안목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메일 와가지고 토도 안 나고 덮어놓고 계약하자고 무슨 바쁘나 마라 이런 얘기도 없고, 사실 그쪽에선 저희가 무명이잖아요. 해외 외국 사람이고 또 동양에 알아보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고수가 같아요. 고수를 알아요. 예,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고 뭐 특별히 뭐 요구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느낀 그 선생님 메시지의 글로벌함을 먼저 알아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전트가 출판사 두 곳의 제안을 받아서 왔는데, 한 군데가 이제 세계 1위 출판사인 랜덤하우스였고, 두 번째가 세계 2위 출판사인 사이먼 & 슈스터였어요. 그 두 군데 딱 계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펭귄 랜덤하우스랑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되게 듣는데 가슴이 뛰어요. 예. 헤빙을 하면서 그냥 딴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헤빙을 하면서 그냥 진행이 되고,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우울한 시기잖아요. 진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울한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시기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해외에서도 사실 해외 독자분들이 선생님한테 메일 엄청 보내거든요. 이거 뭐 인생을 바꾼 책이다라는 말을 사실 제 입장에서 거의 매일 듣고 있어가지고, 특히 해외 독자분들이 더 막 열광하시니까, 그래서 불안할 때 굉장히 큰 위안이 됐다라는 말들도 엄청 오는데, 불안한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부정적인 생각을 좀 잠재우는데 많이들 도움 받으신 것 같아요, 해외분들도. 그리고 계속 선생님 인스타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전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보람 같은 걸 좀 느끼죠.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메시지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또 한국에서 출판이 됐고 큰 위안이 되고 있고 또 힘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조차도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책인데요. 우리 다고쪽 구원장TV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요? 네, 한 말씀. 책을 이제 보신 독자님들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정말 좋은 책을 보신 만큼 좀 제가 느낀 것처럼 긍정적인 좀 변화를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책을 쓴 그 2명 중에 한 명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부담 없이 사실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책이 이제 물론 굉장히 내용도 심오하고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은 또 굉장히 재밌대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책을 한번 펼치니까 그냥 끝났다고 벌써. 근데 다들 굉장히 재밌고 몰입이 된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잠재워지고 위안이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이 시기에 한 번쯤 꼭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독자분들께서도 더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해빙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고쪽 구원장TV에서 사인북을 좀 네네네. 그래서 전 영광이죠. 그래서 책을 5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주연 저자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 5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잘 추첨을 해서 5분 보내드릴게요. 꼭 책을 선물 받고 싶으신 이유, 방송 보시고 궁금하셨던 내용,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바쁜 시간, 어려운 자리 이렇게 다고쪽 구원장TV에 시간 내주신 홍주연 작가님께 제가 정말 깊은 감사 전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근황도 물어봐도 돼요? 제 근황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책이 한국에 나왔고 유럽 쪽에는 많이 지금
판권 계약도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출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 쪽은 한국에 처음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판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딴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아권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책 내고 그다음에 좀 순차적으로 아시아권의 책들을 지금 내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컨텐츠를 책을 보신 외국분들이 너무 더 알고 싶다고 궁금해하는 메일들이 많아가지고 콘텐츠를 좀 책이 아니라 약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요즘도 해빙 일기 쓰시나요? 저는 그냥 약간 습관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네. 쉽게 쓸 수 있고 꼭 종이에 안 써도 뭐 메모장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쓰세요. 제가 메모를 못해요. 정말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의대 다닐 때까지 필기를 안 했거든요. 폰으로 하시면 편해요. 저는 폰으로 하는데 메모장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장. 폰에 있는 메모장. 네, 저는 카톡에 대화방에 저와 대화하기 거긴 저만 보잖아요. 거기 많이 써놔요. 저는 그냥 쉽거든요. 거기다 그냥 카톡 하다가도 그냥 금방금방 나중에 쭉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메모할 거 있으면 거기에 많이 해가지고 꿀팁이야. 예. 아까 그 변화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선생님 처음 만나기 전에 엄청 불안하고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책 만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변화의 시기에 놓인 분들이 책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본인이 만나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운이 바뀌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원장님도 좀 어떤 변곡점 앞에 놓이신 상황에서 좀 책을 통해서 선생님 만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제 해빙을 하시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정말 해빙은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이게 발췌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한 문장만 찾자, 저는 항상. 해빙에 나오는 말들은 이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걸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았던 부분이 저는 상생 부분이에요. 그 상생의 기쁨, 선물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이 해빙에 진짜 방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책을 덮을 수 있었어요. 나 부자 되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잘 살면서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에너지 돌고 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또 커피 사셨던 그래서 그거랑 해서 제가 홍 작가님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서 제일 좋은 딸기로 직접 만든 잼이에요. 직접 만드신 잼이세요? 어머, 너무 감동적인데요? 몇 년, 한 3년 동안 딸기잼 맨날 집에서 애랑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그것도 못 생각하고 지나가가지고 그냥 시판 딸기잼 먹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소름! 대박! 어머! 정말 설탕은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딸기만. 이런 귀한 딱 필요했던 딸기잼이 다행이다. 이런 해빙 완전 대박 신기. 진짜 대박 신기하다.